익숙한 것과의 결별, 구, 본, 형, 재능, 학교에서 활용되지 못한 자산. 어렸을 적의 꿈들은 커가면서 사라지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어 정착되기도 하는데 꿈의 실현은 능력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능력은 지능적 자질도 포함하지만 인내, 노력 등 감성적 자질 및 자세와 태도까지를 포함한다. 대체로 우리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에 관한 기준으로 학벌을 들고 있다. 특히 한국인은 학벌에 대단히 민감하다. 학벌은 학교 성적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 학교 공부는 대체로 세 가지 지능에 기초하고 있다. 기억지능, 분석지능, 그리고 수리지능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백과사전식으로 기억하고 인과관계를 추리하고 개념화시키며 숫자에 대한 계산이 밝은 사람들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 똑똑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모두 7가지의 서로 다른 지능 목록을 개발해내기도 했으며 다니엘 골만 같은 사람은 감성 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학교 시험을 잘 보게 하는 3가지 지능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된 남다른 지능을 발견하고 잘 살릴 수 있다면 밥벌이는 물론 스스로를 특화시켜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래의 나열한 지능들은 보다 쉽게 당신의 지능을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몇 가지의 보편적 복이라고 생각하라. 당신 스스로 당신에게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희소한 능력일수록 유형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것일수록 당신만이 그것을 감지해낼 수 있고 그 용도를 개발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어지능.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언어를 빨리 배운다.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기도 하고 한 언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깊고 넓다. 말뿐 아니라 글도 마찬가지다. 외국어의 구사 능력과 문필력이 매우 훌륭한 자산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신의 언어 지능은 어떠한가? 공간 지능. 사물 속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술가, 창업가, 시스템 분석가들은 이 재능에 뛰어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학교 시험에 크게 영향을 주는 3가지 지능에서는 약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학교에 다닐 때 똑똑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을 수도 있다. 직관지능. 이것은 사물의 불분명한 모습 속에서 그 정체를 감지해내는 능력이다. 보통 분석지능과 상반되기 때문에 서로 의사전달 과정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그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내 친구 하나도 이 직관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는 논쟁을 하게 되면 대체로 논리적 근거가 약해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가 많다. 그러나 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맞단 말이야. 두고 봐. 라고 말하며 불만스럽게 논쟁을 끝내지만 결국에는 그가 옳은 경우가 많다. 무언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없지만 감을 통해 핵심을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도 좋다. 감성지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지능이다. 실제로 자기존중, 자제력, 일관성, 지구력, 열정, 그리고 자기 동기부여 능력 등은 다른 어느 지능보다 성공에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를 가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이유로 필요한 만큼 알맞게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일에 능하다. 그리고 언제나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쓴다. 만일 당신이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 해나가고 있다면 매우 운이 좋은 일이다. 당신의 감성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용지능, 보통 상식이라고 불리는 지능이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으로 탁월한 현실감을 제공한다.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당위론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벌써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한다.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에 힘을 모아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다. 맹상군의 이름은 전문이며 제나라 사람이다.
빈객을 좋아하며 식객이 1000여 명이 넘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사마천의 사기 맹상군 열전의 주인공이다. 맹상군의 식객 중에 풍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풍한은 용모와 풍채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맹상군이 제나라의 재상으로 있다가 밀려났을 때 그가 다시 재상의 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크게 도와준 공이 있다. 풍한은 맹상군이 재상으로 복직되자 떠나갔던 많은 식객들이 다시 맹상군에게 돌아오는 것을 맞을 채비를 차렸다. 이때 맹상군이 탄식하며 그 손들의 신이 없음을 탓했다. 다시 자기를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그 얼굴에 침을 발라 크게 모욕을 주겠다고 풍한에게 말했다. 이때 풍한은 맹상군에게 절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살아있는 자가 반드시 죽는 것은 사물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부귀하면 추정하는 자가 많고 빈천하면 교우가 적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군주, 맹상군은 아침에 시장에 가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앞을 다투어 문으로 들어가지만 날이 저물어 시장을 지나는 사람들은 손을 흔들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아침을 좋아하고 저녁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저녁에는 시장에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군주께서 자리를 물러났을 때 손이 모두 떠나버린 것은 일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일로 원망을 하고 함부로 손의 길을 끊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군주는 손을 대접하기를 본디와 같이 하여 주십시오. 맹상군은 이 말을 듣고 풍한에게 마주 절하며 감탄하였다 한다. 이 풍한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실용지능이 뛰어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대인관계지능. 이것은 조직사회에서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능력 중의 하나이다. 보통 사회성 지능이라고 불리며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해치우는 능력이다. 지도력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대인관계 지능이 높다고 하여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좋아하리라고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기 때문이다. 지능이라는 측면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대인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하루는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역시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마을의 선한 사람이 좋아하고 불선한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만 같지 못하다. 주자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의 행동에 필시 영합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은 그의 행동에 실이 없다고 풀이했다. 이 문장은 조선왕조 내내 논란이 되어온 당파성에 대한 금과 옥조로 여겨졌다. 부편부당 혹은 중립은 반대 당파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나약함으로 받아들여졌거나 아무에게나 영합이 가능한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보였다. 혹은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이상주의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회색지대가 없는 흑백의 구도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아직도 이분법적인 사고의 패턴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공자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의 패거리는 항상 선하며 다른 사람들의 패거리는 항상 악이라는 유치한 패거리의 정신을 혐오한다. 선과 악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껍데기로 뒤집어 씌워온 위선을 싫어한다. 다시 논어의 양화편에 자공과 공자의 대화가 나온다. 스승과 제자의 장단이 기막히게 맞아드는 아주 귀엽기 짝이 없는 대화들이다. 좋은 제자를 키우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나는 특히 이 대화를 좋아한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군자는 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군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남의 단점을 떠드는 사람을 미워한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용기는 있지만 예의를 모르고 무례한 일을 용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과감하고 결단력은 있으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에 자공이 대답하였다. 남의 말 엿듣는 것을 가지고 제가 아는 척하는 것을 미워하며 남의 숨은 허물을 끄집어내는 것을 직하다 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옆으로 많이 갔다. 다시 지능의 종류로 돌아가자. 그 외에 체육지능이나 음악지능 같은 것들도 있다. 이것은 어떤 천부적인 재능 같은 것들로 알려져 있으나 지능으로 불릴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야의 지능 외에도 더 많은 지능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목록은 점점 더 넓혀질 수 있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능들은 기억, 분석, 수리지능에 기초한 학교 교과 과정의 평가에 의해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했으며 제대로 개발되지도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다. 목소리는 좋지만 노래는 못한다. 내 생각에 얼굴은 그런대로 내 마음에 들지만 앞머리가 좀 벗겨져 있어 싫다. 그래서 나는 모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책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빨리 보지는 않는다. 즐기면서 보는 편이고 많이 읽는 편이다. 책을 보며 메모를 하고 간혹 짧은 글을 쓰기도 한다. 언젠가 오래전에 지리한 술자리를 털고 일어나 갑자기 일기가 쓰고 싶어져 문 닫은 가게 문을 두드린 적도 있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편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특히 좋아하지 않는다. 비교적 관용적이고 너그러운 것 같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다 그렇지는 못하다. 운동 중에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산에 가서 걷는 일은 꽤 한다. 그러나 빨리 뛰지는 못한다. 특히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한 우물을 파는 편이다.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려고 애를 쓴다. 이해력이 좋은 편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일에 강한 면이 있다. 그러나 분석적이지는 않다. 항상 꿈을 꾼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능력인 것 같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림을 잘 그려보고 싶은 욕망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실제로 대학에 다니면서 혼자 몇 번 그려본 적이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견을 말하고 발표하는 것에 더 많은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나는 좋은 강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재치가 넘치지는 못한다. 평소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 때 나는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는 평범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나는 몇 가지 사회적 경험을 더해보겠다. 나는 13년 동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서 경영혁신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맡아 했다. 주로 마케팅과 서비스 분야의 변화 관리 전문가로 일하면서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혁신 전반을 총괄하였다. 그러므로 고객과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문화, 교육과 훈련, 평가 및 보상 체계, 프로세스의 운영 모두 설계 등을 포함한 경영관리 시스템의 혁신이 프로세스 혁신과 함께 나의 주요 관심 영역이었다. 또한 1992년 이래 미국의 국가 품질상인 말콤 볼드리지 평가 모델에 따른 국제 심사관으로서 중국, 대만, 홍콩 및 아시아 국가, 그리고 호주 등 이 회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영 시스템 수준을 평가하고 컨설팅하였다. 이동안의 경영혁신 기획 및 추진 실무적 경험과 국제경영평가관으로서의 체계적 훈련 등은 이 분야에서 독자적이고 힘있는 시각을 갖도록 해주었다. 나는 이 일을 하는 동안 실무적 깊이가 편협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했다. 그래서 객관성을 보편성을 가진 이론적 축적을 위하여 팀원들과 함께 장을 나누어 몇 가지의 책을 번역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었다. 그동안 나는 변화와 개혁이 가지는 개념과 과정에 친숙해졌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나는 힘은 체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불과 얼마 전에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변화와 개혁은 다른 사람을 위한 주제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주제이며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나는 4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나를 바꾸어가는, 그리하여 진정한 내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 뜻을 안다. 그러나 정말 바보는 알고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면서도 두려워한다. 변화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으면 위안을 받는다.
변화에는 여러 가지 저항의 패턴이 있다.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공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 속에 자신의 몸을 담그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혼란 속에서 형태를 잡아가는 미래의 모습을 읽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온통 휩쓸고 간 뒤에도 무엇이 변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